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의사가 된 30대 후반 여성인데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어릴 적 많이 아파서였어요. 지금은 완치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지. 정말 최악의 시기였어요.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파출부 일을 하시면서 정말 고생해서 절 키우셨죠. 집에서 병원까지 오고 가며 항암 치료를 받다가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급한 조치를 취해 나서 겨우 살아났을 때였어요. 그때 입원실이 없어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제 옆에 같이 누워 진짜 즐겁다는 표정으로 이러셨어요. 주영아, 우리 여기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재밌네. 엄마가 웃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마냥 재밌어 했었죠. 입원하는 날에도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병원 쇼파에서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TV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치? 저도 그래서 입원한다니까 집에 가서 웃으면서 짐 싸고 그랬었죠. 병원에 있는 내내 아프긴 아팠지만 엄마 때문에 즐거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파출부 일을 하고 계셔서 절 간병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간병인 쓰는 동안 파출부 일을 해온 건데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절 키워나가던 엄마가 점점 눈가가 퀭해지고 피곤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힘든 티 내지 않고 맨날 제게 이런 식으로 용기를 주곤 했죠. 주영아, 엄마도 걱정하지 말고 돈도 걱정하지 마.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마음껏 아파도 돼.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픈 거 계속 가지 않아. 잠깐인 거 알고 있지? 태어나면 재밌는 데 놀러 가자. 이상하게 그 말이 아프지 마. 얼른 나아야지. 이 말보다 더 듣기 좋았어요. 그렇게 엄마가 저 몰래 힘들어하다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저를 간호해주다 정신을 잃으셨어요. 전 그런 엄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몰려와 엄마를 살펴봐줬어요. 엄마 팔에 링거가 꽂힌 뒤 몇 분이 흐르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주영아, 많이 놀랐지? 엄마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잠을 잘 못 자고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쓰러진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의사 선생님 말대로 엄마가 금방 회복하시더라고요. 장기 입원한 덕분에 간호사 언니나 의사 선생님이랑 안면을 터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몇 개월 동안 입원하고 있다가 완쾌해서 퇴원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진료비도 내주고 많은 도움을 줬대요. 그 후론 전 엄마와 저를 구해준 의사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저는 남들보다 힘든 상황이라는 걸 눈치채고 또래 애들이랑 다르게 공부에 집착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의대를 목표로 수능도 봤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모의고사 때는 잘해놓고 수능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전부 다 2등급을 맞아 망한 거예요. 가나다군 전부 다 의대에 넣었는데 허무하게 떨어져 버렸는데요. 그 뒤로 한참을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이리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재수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모르는 문제도 없었고 다 아는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어요. 힘들게 파출부 일을 하는 엄마한테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좋았기에 욕심을 부렸어요. 엄마가 제 말을 듣고 고민하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영아,
의대에 안 가도 되니까 의대에 너무 집착하지 마. 네가 너무 긴장한 건 의대에 가야 한다고 집착하니까 그런 거야. 이번에 공부해서 다른 대학에도 지원해봐. 알았지? 엄마가 절 걱정해 주시며 고시원과 재수학원을 끊어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재수학원에서도 1등을 했고 아무리 성적이 안 좋아도 30등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진짜로 의대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수능을 망친 거예요. 원인은 저한테 있었어요. 수능만 보면 가슴이 쿵쿵쿵 뛰고 손이 떨리는 고질병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어요.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있었죠. 밥도 안 먹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요. 재수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와서 이야기 좀 하재요.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학원을 갔나 몰라요. 선생님이 상담실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갔더니 이리 물어보시더라고요. 의대 진학한 건 어떻게 됐어? 설마 다 떨어진 건 아니지? 다 떨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 내년이 또 있잖아. 요즘 대학 진학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대학에 또 집착하지 말고. 선생님이 절 위로한답시고 뭐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상담실을 빠져나왔는데요. 그때 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엄마, 나 또 떨어졌어. 나 이제 의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해?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주라. 엄마, 내가 이번엔 진짜 잘할게. 제가 눈물 콧물 쏟아내며 또 재수할 기회를 얻어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어떤 남자애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가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지를 꺼내서 주는 거 있죠? 저는 처음 보는 남자애였는데 그동안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나 봐요. 그 남자애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너랑 같은 반이라서 여러 번 마주쳤는데 모르고 있었지? 너랑 나랑 비슷한 나이대지 않아? 그런데 넌 꼭 세상 다 산 사람 같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좀 쉬엄쉬엄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되려던 일도 잘 안 돼. 그 남자애는 계속 저를 주의주시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도 알고 있고 제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의대를 준비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의아했죠. 왜 나한테 관심을 가지나 싶었는데 그냥 자기랑 다른 사람이라 궁금했대요. 그 말을 시작으로 그 남자애한테 아는 척을 하다가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게 됐어요. 그 남자애가 바로 지금의 제 예비 남편이 된 건데요. 예비 남편은 공부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재수학원에는 왜 들어온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의대 준비하라고 해서 거의 반강제로 재수학원에 들어온 거야. 너무 나가고 싶어서 몰래 탈출하고 그랬는데 매번 붙잡혀 다시 들어왔어. 근데 너 만나고 나서 마음이 잡혀서 여기에 있는 재미를 붙였고 정도 들어버렸네. 예비 남편 사정을 알게 되자 여러 가지 묻게 되고 질문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재수학원을 다니며 서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예비 남편은 진짜로 공부에 흥미가 없는지 공부도 설렁설렁했지만 저를 방해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저를 응원해주고 챙겨줘서 고마웠거든요. 그렇게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던 예비 남편이 매일같이 밥을 먹고 공부하다 보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재수를 하는 마당에 예비 남편이랑 교제하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예비 남편이 절 너무 좋아해줬거든요. 예비 남편이 자꾸만 비싼 밥을 사 먹자고 하길래 어느 날은 제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나 사실 아버지 없이 엄마랑 지내고 있어서 사정이 어려워. 어렸을 때 아픈 걸로 돈 많이 나가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이런 거라도 아껴야 돼. 너 혼자 먹고 와. 같이 못 먹어줘서 미안해.
그런데 예비 남편이 이 이후로 먹을 것을 전부 다 사주기 시작했어요. 학원비랑 교재비도 턱턱 내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부담감을 덜 느끼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요. 모의고사도 잘 보고 학원에서도 충분히 의대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놈의 고질병이 문제였어요. 분명히 이번 수능 날에 청심환을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쇠하해져서 수능을 또 망친 거예요. 예비 남편은 의대는 아니지만 집 근처라서 넣었던 이지망 대학에 합격했어요. 예비 남편이 공부는 대충 했지만 머리는 또 좋았나 봐요. 예비 남편이 간 대학이 생각보다 좋은 대학이라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예비 남편은 이제 재수학원을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죠. 한 번만 더 수능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전화를 걸자마자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주영아, 합격 결과 나왔어? 이번이 마지막인 거 알고 있지? 저번엔 네가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 주영이가 이해 좀 해줘. 이 말을 듣고 포기했어야 했는데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수능 성적표랑 합격 발표지를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의대에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준비한 건데요. 그리고 본가로 내려가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들킬까봐 마음 졸였는데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고생 많았다. 네가 전화로 말 안 해주고 집으로 온다고 하길래 불합격한 줄 알았는데 일이 붙었네. 아휴, 장하다 내 새끼.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주며 좋아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의대 합격한 것처럼 세터간다고 하고 예비 남편 자취방에 가서 2박 3일 동안 공부하고 그랬죠. 물론 엄마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입학식이랑 학비 얘기를 꺼내시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 말해버렸습니다. 학교도 멀리 있는데 뭐하러 입학식 보러 와. 부모님 안 오는 애들 많대. 학비는 전액 장학금 받았고 기숙사는 보니까 너무 노후됐더라. 나 장학금 받았으니까 자취방에서 살면 안 될까? 보증금이랑 첫 달 방세 550만 원만 보내주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월세는 내가 알바해서 낼게. 엄마가 제 허술한 거짓말에 넘어가셨는지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550만 원을 입금해 주셔서 그 돈으로 재수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 후로 예비 남편 자취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러다 엄마한테 몇 번이고 이런 전화가 오기도 했죠. 자취하는 곳은 어때? 이놈의 가시네는 엄마 보고 와보라는 말도 안 하니? 엄마가 이번 주 주말에 갈 테니까 어떻게 사는지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나 보러 온다고 할 때마다 MT 갔다, 알바한다, 별의별 핑계를 댔죠. 정말 이때 죄책감이 들어 공부하다 울고 밥 먹다 울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면 또다시 거짓말을 낳으니까 괜히 엄마를 속였나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의대 포기하고 적당한 대학 들어가고 만만한 회사 빨리 들어가서 엄마한테 용돈이나 드릴 걸 후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눈에 불을 켜고 공부했죠. 결국 이번 수능에는 의대에 합격했어요. 이게 다 예비 남편이 잘해준 덕분이었는데요. 자기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살게 해준 것도 모자라 제 마음 상태도 많이 신경 써줬어요. 제가 너무 떨어서 수능 때마다 망했다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너무 생각이 많아.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제발 마음 놓고 있어. 힘들 때마다 내가 알려준 명상법이랑 호흡법 좀 해보고. 알겠지? 예비 남편이 이렇게 말해준 것도 모자라 수능 날에 저를 따라오기까지 했어요. 도시락 싸들고 수능장까지 와서 응원해주고 그랬는데요. 수능을 한참 보다 중간에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딱 깐 순간
예비 남편이 접어서 넣어둔 쪽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쪽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항상 당신 응원하고 있어. 이번에도 망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 의대가 정답이 아니잖아. 이번에도 의대 못 가면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시험 치르고 와. 전 이 쪽지로 부담감을 조금 더는데 도움을 받았죠. 드디어 삼수 끝에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그 길로 바로 본가로 내려가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재미로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더 좋은 의대로 다시 입학했어요. 여기 대학으로 옮기고 싶은데 보내주시면 안 돼요? 등록금 고제서 드림이니까 엄마가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말없이 집 근처 고깃집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가 돼서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 대학 합격한 적 없어요. 세터 간 것도 MT 간 것도 대학교 근처 자취방 계약했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주신 돈으로 재수학원 등록했었어요. 의대 가고 싶은 마음에 엄마 속인 거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고 말았어요. 의사가 너무 되고 싶었고 엄마 그만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랬어요. 진짜로 죄송해요. 전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엄마 호강시켜드릴게요.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런 저를 안고 토닥여 주셨어요. 그로부터 6년이 흐르고 전 졸업 후 국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절 위해 인생을 다 바친 엄마와 언제나 절 생각해주는 예비 남편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제 엄마가 파출부 일도 그만두고 제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예비 남편은 그동안 대학 다니다 군대 다녀오고 제대 후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 후 짧게 유학을 다녀온 뒤에 대기업에 입사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었는데요. 전 그런 예비 남편과 장기 연애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우리 사이가 변하지 않으니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자고 했죠. 양가 부모님과 약속을 잡았고 먼저 저희 엄마 집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사귀어서 엄마도 예비 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과 인사를 나눈 뒤 차 한 잔을 기울이다가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예비 사위 집안이 너무 잘 살아서 부담스럽다. 사돈어른 될 분들이 결혼을 허락하더라도 우리가 급에 안 맞는 집안이라서 딸이 힘들어할까 봐 걱정돼. 엄마가 이러셔서 제가 단호하게 답해드렸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의사라서 예비 남편보다 벌이가 더 많으니 최종적으로 보면 비슷한 조건이야.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머뭇거리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엔 아버지 자리가 비워져 있으니까 그렇지. 이러시니까 예비 남편이 끼어들어서 바로 이야기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랑 제 집안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모님께서 전혀 부담스러워할 거 없으니까 신경 쓰실 거 없으세요. 예비 남편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대꾸해줘서 고마웠어요. 엄마가 결국 이런 예비 남편의 섬세하고 어른스러운 언행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 예비 시댁으로 가서 예비 시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됐어요. 시어머니 하면 며느리를 못살게 굴고 잔소리하고 견제하고 질투하는 이미지라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시댁 앞에 서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뒤늦게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엄마랑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살고 있어. 이혼한 건 아니고 별거 하고 있는데 말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나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있어.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어머님이랑 연을 끊었다는 소리야? 그럼 아버님이랑만 연락하고 지내? 이 중요한 걸 왜 이제 말한 건데? 결혼할 사이에 이런 거 숨기고 있으면 안 된다 혼을 냈더니 예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콩가루 같은 집안 사정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랬어. 이거 말고 더 이상 숨기는 거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없는 셈 치고 아버지한테만 인사드리자. 그동안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처음으로 저한테 걸린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거짓말도 아니라서 이번만큼은 넘어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예비 시댁으로 들어가 예비 시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행히 예비 시댁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부가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이고, 잘 왔다. 내가 직접 한 밥인데 좀 먹어봐라. 우리 예비 며느리 온다고 하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해봤다. 부엌으로 가보니 정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나이 때 남자 어르신이면 배우자 없음 밥도 대충 해먹고 요리 실력도 별로일 줄 알았는데요. 예비 남편이 요리를 잘해서 예비 남편이 해준 반찬으로 밥 드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비 시부가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음식이 맛있다고 호들갑 떠니까 예비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맛있지? 우리 아버지 요리 잘한다니까? 내가 말 안 했나? 그동안 당신한테 해준 요리 전부 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들이야. 예비 남편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니 예비 시댁 식구 자체가 달리 보였어요. 정말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집안으로 시집가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것도 모자라 예비 시부께서 저한테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오고 가며 몇 번 마주치지 않았냐? 그 뒤로 아들한테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아들이 널 너무 좋아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아주 야무지고 똑똑한 며느리 같더라. 아들놈 말로는 네가 결혼 반대당할까 봐 걱정이 많다고 하던데 의사 며느리를 누가 싫어하겠냐. 우리 아들이랑 언제든지 결혼해라. 예비 시부가 이러시면서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시겠다면서 절 너무 예뻐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해주시려고 하는 말인지 애정 표현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며 저도 얼른 시집와서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예비 시부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예비 남편 보고 여자를 아주 잘 만났다며 흡족해 하셨죠. 예비 시부 허락이 떨어지자 자연스럽게 상견례 장소, 시간도 잡혔어요. 양가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라 상견례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 같더라고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면 내일 당장이라도 결혼하게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견례 날 바로 직전에 예비 남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는데요. 상견례 날에 갑자기 엄마가 오겠대.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겠다고 하더라. 이미 인원수 맞춰서 식당 예약까지 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서 미안해. 제가 별일 있지는 않겠지 걱정하는데 예비 남편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비 남편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어요.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니 예비 남편이 애써 괜찮다 말하고 있었지만 전혀 안 괜찮아 보였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예비 시모 못 오게 한다고 하길래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질색을 하고 오지 못하게 하려나 싶었어요. 예비 남편이 실제로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길래 몰래 따라가서 지켜봤죠. 그런데 예비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오지 말라고! 상견례 장소랑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아버지 공갈에서 알아낸 거지? 와서 개지랄 떨 거잖아.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한 거 알아? 며느리라고 하대하고 막대할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오게 할 것 같아? 만약에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 와서 뭐라 막말하면 엄마고 뭐고 없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예비 남편이 진심으로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비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예비 남편이 저를 보고 흠칫하더니 저한테 와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엄마가 당신한테 해코지 못하도록 방법을 준비해놔야겠어. 일단 우리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도대체 무슨 방법을 쓸 거냐고 물어보니 예비 남편이 다 방법이 있다면서 제게 기가 막힌 말들을 전해주더라고요. 수월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결혼 준비 과정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까지 써야 하나 싶었지만 예비 남편이 꼭 그래야 한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 했어요. 일단 친정 엄마한테 상견례 날 예비 시모가 오기로 했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다 곧 예비 남편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는데요. 약속한 시간에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어요. 예비 남편이랑 같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어르신들 기다리는데 친정엄마 들어오시고 예비 시부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 시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비 시모 이미지가 아니라서 의외였어요. 예비 남편의 행동으로 봐선 조금 더 사납고 표독하게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순하고 온화하게 생기신 거예요. 게다가 수줍게 웃으며 이러시는 거 있죠? 마지막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얼른 자리에 앉을게요. 혹시 많이 기다리셨나요? 이런 자리는 미리 와 있어야 하는데. 예비 시모가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의외였어요. 게다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자 예비 시모가 나서서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셨죠. 안녕하세요. 저희 종대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이런 자리에 제가 껴서 놀라셨죠? 사실 제가 우리 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지내고 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도 가보고 싶은데 남편이랑 별거하는 사이에 제가 가도 될까요? 수줍게 물어보시길래 일단은 어머님이니까 당연히 된다고 했는데요. 진짜 오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예의 차려서 답한 건데 예비 시모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없는 줄 알고 상견례 자리 잡았을 텐데 좋게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고른 여자니까 착하고 마음씨 좋을 줄 알았어.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랑 참 잘 맞을 것 같네. 오자마자 결혼 반대하고 깽판 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여서 당황스러웠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부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아무 대꾸도 안 하길래 또 침묵이 흘렀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늘어놨어요. 그리 말씀해줘서 감사해요. 결혼한 뒤에도 예쁘게 잘 살게요.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부가 이토록 불편해하는데 제가 예비 시모를 마냥 반가워하며 좋아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막 치솟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으며 예비 시모에게 살갑게 군 건데요. 여기서 엄마도 어색하게 있으시다 한 말씀 하셨어요. 사부인도 아들을 참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예의 바르고 말솜씨가 참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때 예비 시모가 며느리를 똑똑하고 야무지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꾸벅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진짜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시어머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비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 큰 남정네들이 왜 화장실을 같이 가겠다고 하겠어요?
이 상황에 작전대로 하려나 싶어서 마음 졸이고 있었죠. 그런 심정으로 예비 시부랑 예비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제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마치 제가 같이 못 나가게끔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시냐 물었는데 예비 시모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예비 시부랑 예비 남편이 나가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 예비 시모가 얼굴색을 싹 바꾼 뒤 엄마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여의사가 아줌마 딸년이야? 이게 어렸을 때 암 걸린 것이라며? 머리가 좋으면 뭐해? 피가 썩었는데. 난 피가 깨끗해서 그 흔한 감기도 잘 안 걸리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랑 만나서 우리 손주도 암 걸리면 어쩌려고? 아, 아들 말 들어보니까 머리도 그렇게 안 똑똑한 것 같더라. 예비 시모가 갑자기 확 변해버려서 놀라서 굳어버렸어요. 제가 인상을 팍 쓰고 이게 뭔 상황인지 파악하려는데 예비 시모가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너 삼수해서 의대 갔다며? 우리 아들도 삼수하면 의대 갔겠다 얘. 뭘 그렇게 의수대고 그래. 우리 아들이 네가 수능날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 그거 다 쿨하지? 머리가 멍청해서 계속 떨어져서 겨우 붙은 거 아니야. 아유, 나도 우리 아들 달달 볶아서 의대 가라고 할 걸 그랬다. 걔가 머리가 참 똑똑한데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억지로 재수학원 보내놨는데도 의대 안 가고 기어코 지가 가고 싶은 대학 가더라. 공부를 귀찮아하던 예비 남편이 왜 재수학원에 갔나 했는데 전부 다 예비 시모짓이었던 거예요. 제 욕심 채우려고 예비 남편을 재수학원에 집어넣었나 봐요. 제가 경악스러워하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물어보니 예비 시모가 공갈을 해댔어요. 네가 의사라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줄 테니까 돈을 줘.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되거든? 어차피 시부모님 용돈 챙겨줄 거잖아. 시모 용돈 더 준다고 생각하고 달마다 300만 원 바치라고. 안 그러면 너랑 아들 못 살게 굴어서 어떻게든 이혼시켜 줄 테니까. 이때 제가 겁을 먹고 돈을 주겠다고 하겠어요?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부가 왜 학을 떼고 싫어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여자라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제가 상견례 자리 오기 전에 어머님에 대해 엄청난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제가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왔겠어요? 어머님 생각보다 제가 똑똑해서요. 어머님이 하는 말 전부 다 녹음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빌빌대며 눈치 보셔야 해요. 저는 300만 원 그딴 돈 줄 생각 없고요. 오히려 벌금으로 전 재산 탈탈 털릴 생각 없으시면 그냥 용서 비세요. 저랑 엄마는 물론 제 남편 될 사람이랑 아버님께도 잘못했다고 하세요. 앞으로 집안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이 녹음본으로 고소 안 할게요. 예비 시모가 이쯤 되면 깨갱거리며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조용히 사라질 테니 녹음본 지워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을 빗나가더라고요. 갑자기 식당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깔깔깔 웃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신고해 보든가. 내가 그걸 무서워할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그이도 틈만 하면 신고할 거라고 하더라. 근데 아무것도 못하던데? 내가 너한테 욕을 하기라도 했어. 해코지를 하기라도 했어. 뭐 고소가 그리 쉬운 줄 아니?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대단한 인맥이 있어서 법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예비 시모가 이러면서 갑자기 마시고 있던 찻잔을 싹 엎더니 말했어요. 어머 사부인, 내가 차를 엎어버리고 말았네. 며느리가 시애미를 고소하겠다고 난리인데 사부인이라도 저한테 잘해주셔야죠. 차 엎은 것 좀 닦아보세요. 파출부일 하셨다면서요.
그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닦으시겠네. 예비 시모가 엄마한테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얼른 닦으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전 예비 남편한테 들어서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비 시모랑 똑같이 깔깔깔 웃어주면서 저쪽을 쳐다보라고 했죠. 예비 시모가 제가 가리킨 곳을 보자마자 문이 열리고 예비 시부랑 예비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랑 예비 남편 뒤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대는 예비 시부 또래였고 머리를 샐러리맨처럼 싹 넘긴 것도 모자라 정장도 비싼 걸 입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가 그 남자를 보고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그 남자는 예비 시모랑 같이 살고 있는 아저씨였어요. 예비 시모가 우리한테 한 것처럼 가식을 떨면서 붙잡고 있는 아저씨였던 거죠. 예비 시모가 고소해보라고 으름장을 놓고 겁을 먹지 않은 이유도 이 아저씨한테 있었나 봐요. 예비 시모가 그 아저씨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이런 말을 해댔거든요. 뭐야,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는데 예비 남편이 데려온 아저씨가 판사라는 거예요. 멍청했던 예비 시모는 판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면 사람들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시모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해버렸습니다. 어쩐지 막말을 퍼부어놓고 고소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판사 애인 때문에 그러셨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죠. 남편 될 사람이 당신을 어머니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증오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제가 고소하면 아줌마한테 피해 올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판사 애인한테 차일 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이리 말하니 예비 시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며 아저씨에게 해명을 해대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요. 설마 제가 하는 말 안 듣고 처음 보는 사람들 말을 믿는 거 아니죠? 예비 시모가 이러는데 아저씨가 이미 다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벙쪄 있더니 말을 더듬으며 이것들이 화나게 한 거라고. 내가 원래 짜증도 잘 안 내는 거 알고 있지 않냐 따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리 말해줬어요. 저보고 어렸을 때 암 걸려서 손주도 암 걸릴까 봐 걱정되신다면서요. 피가 더럽다고 해놓고 발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멍청해서 삼수해서 의대 간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이러실까 봐 저희 남편이랑 제가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막말과 망언 죄다 모으고 있었어요. 그거 지금 판사님께 들려드릴까요? 고소 절차 밟으면 또 한참 걸릴 테니까 판사님이 개인적으로 벌 좀 내려달라고요. 예비 시모가 그지야 싹싹 빌면서 여러 사람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이 판사라서 막 착한 척 연기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며느라, 사부인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대놓고 무시하고 뭐라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자란 거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여보, 우리 한때는 같이 살던 사람이었잖아. 아들한테도 내가 항상 미안했어. 내가 그동안 못 살게 군 거 전부 다 사과할게. 내가 달마다 300만 원씩 벌어야 판사 일하는 남편이랑 급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야 재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들 상견례 자리에 온 거야. 다신 안 그럴게.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우리 그이한테 말 좀 잘해줘. 그래야 내가 재혼할 거 아니야. 예비 시모가 사과하는 꼴을 보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눈꼴 시려운데 예비 남편은 오죽할까요? 예비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뭐? 고작 돈 때문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결혼을 회방 놓으려고 해? 엄마 때문에 파혼하게 생겼는데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남편이 씩씩대면서 우리가 미리 얘기 나눴던 참교육 계획을 실행하자고 했어요. 예비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예비 시모의 망언과 막말이 담긴 녹음본과 문자를 한꺼번에 다 같이 보여줘 버렸는데요.
판사 아저씨가 녹음본을 듣고 문자를 보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예비시모에게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당신, 이게 사실이야? 설마 했는데 전 남편이랑 아들한테 이런 말한 게 사실이냐고? 내 앞에서 천사인 척 가증스럽게 연기한 거였어? 나 당신이랑 재혼할 생각도 없고 만나줄 생각도 없으니까 썩 꺼져! 예비시모는 내쫓기면서 판사 아저씨한테 잘못했다고 매달렸지만 받아주겠어요? 아저씨가 동거하고 있는 집에서 짐 싹 다 뺄 테니 나가라고 했죠. 예비시모가 헤어지자는 아저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바로 걷어차이더라고요. 아저씨는 그 길로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비시모가 뒤늦게 저희 쪽으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며느라, 이제 나 갈 곳도 없는데 어쩌면 좋냐. 내가 그동안 아저씨 집에서 얹혀 살고 아저씨 돈으로 먹고 사느라 일한 적이 없어. 돈이라도 좀 주면 안 되니? 아들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엄마잖니. 이런 식으로 간청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저희가 무시하니까 예비시모가 예비시부한테 매달리는데 예비시부가 밀어내고 이번엔 예비 남편한테 매달리다가 걷어차였어요. 이번엔 저한테 매달리길래 기가 막힌 제안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드리면 돼요? 제가 드리는 돈은 안 갚으셔도 돼요. 대신 공짜로 드릴 테니까 엄마한테 무시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보세요. 어머님이 비시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요. 예비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으로 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싹싹 빌고 있길래 제가 소리쳤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안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어쩌면 좋죠? 죄송해요. 사과해도 열받은 게 안 풀려서 못 도와드릴 것 같네. 제가 장난식으로 비꼬니까 예비시모가 이 와중에 성질을 내더군요. 사과했잖아!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건데? 공짜로 돈 빌려준다면서 사람이 돼가지고 앞뒤 다르면 쓰겠니?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따지고 들길래 제가 비웃어줬죠.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사과 받아준다고 했어요? 전 어머님이랑 다르게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는 짓은 안 하거든요. 약속대로 생각은 해봤으니까 가볼게요.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할 말을 잃고 허망한 표정으로 멍하니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예비시모를 두고 나왔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 예비시부, 예비 남편이 어색하게 서 있었죠. 그러자 엄마가 먼저 나서서 입을 여셨어요. 사돈 어른은 저희한테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대로 결혼시킬 수도 없고 파혼시킬 수도 없으니 근처 카페로 가서 얘기 나눠보게요. 엄마의 제안에 다 같이 근처 카페로 향하게 됐는데요. 카페에 들어가고 음료가 나오는 동안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비시부가 갑자기 엄마를 붙잡고 오열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여자를 잘못 만난 제 탓입니다. 사실 저 사람도 진짜 우리 아들 낳아준 친모도 아니에요. 친모는 우리 아들 낳자마자 숨을 거뒀는데 한참을 혼자 살다가 아들이 성인 될 때쯤부터 만난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참하고 좋은 여잔 줄 알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얼굴색이 싹 바뀌더니 돈을 요구하고 재산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의사 강요하고 자기 입맛대로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했어요. 아들한테까지 그러는 거 보고 크게 깨닫고 헤어졌으니 우리 아들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비 남편은 예비시모가 친모인 줄 알았다고 해요. 예비시부는 어렸을 때부터 예비시모가 하늘나라 간 게 아니라 미국에 갔다고 말해왔고 예비 남편은 커서도 그런 줄 알았죠. 어렴풋이 저 세상 사람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했는데 그때 제가 본 예비시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비시부는 그 예비시모를 미국에 있었던 친모라고 소개해 준 거고요. 그 이유는 전부 다 예비시부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비 시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정말 콤플렉스였다고 해요. 어머니가 없어 놀림을 받았고 결혼 반대도 엄청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비 시부는 아들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계속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너는 엄마가 일하느라 미국에 가 있는 걸 믿지 않겠지만 진짜로 미국에 있었다. 여기 네 엄마 있지 않니?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됐으니까 엄마라고 불러라. 그동안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왜 없겠어? 예비 시부는 자기처럼 콤플렉스로 남을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데 일이 꼬이고 말았다며 예비 시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마지막엔 자기를 탓하시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들한테 엄마가 저 세상 같다고 얘기하고 여자도 신중하게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아들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 제발 사위로 받아주세요. 예비 시부가 하시는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눈앞이 어지러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머릿속이 복잡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예비 남편도 자기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웠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경악할 반전의 연이어 이어진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혼시킬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어찌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있을꼬. 일단 이 결혼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저희 딸 막 시집 보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엄마랑 제가 자리를 먼저 뜨게 됐는데요. 이대로 파혼한 건 줄 알았는데 예비 남편에게서 연락이 계속해서 왔어요.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난 당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아니, 꼭 하고 말 거야.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 마음 열 때까지 노력해 볼게. 예비 남편이 과연 무슨 일을 벌일까 싶었는데 이 뒤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의 정성이 시작됐습니다. 엄마랑 제가 지내는 집에 선물을 막 보내고 미안하다는 편지도 보냈어요. 예비 남편은 직접 찾아와 자기가 한 반찬을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장모님한테 반찬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장모님 장조림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해봤습니다. 먹어보고 맛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더 해드릴게요. 엄마가 일단 장조림을 받아들었는데 그냥 보내기 좀 그랬나 봐요. 예비 남편에게 이러시더라고요. 힘들게 뭐 이런 걸 다 했어. 밥은 먹었어? 밥 한 끼 먹고 가. 아님 차 한잔 하고 가든가. 예비 남편은 또 엄마의 제안에 싹싹하게 굴었어요. 밥 먹고 차까지 마시고 가겠다고 한 거죠. 이런 일이 빈번해지다 보니 엄마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셨는데요. 몇 주가 지나니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사부인이 안 찾아온 걸 보니 그 여자가 판사 아저씨든 사돈 어른이든 모든 남자들한테 버려져서 만신창이가 된 모양이다. 그럼 마음 놓아도 되지 않겠니?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고 같이 한번 살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혼인신고 해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결혼 허락이 났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 예비 남편이랑 같이 스드메 알아보고 결혼식을 올렸죠. 그 사이에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랑 아예 이혼하셔서 아예 남남이 되셨어요. 지금은 1년 가까이 살아보고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인데요. 자녀 계획도 세우고 있어서 엄마랑 시부 두 분에게 손주 안겨드릴 생각에 잔뜩 들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어땠냐고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여보, 이런 집안으로 시집와줘서 고마워. 내가 평생 공주님처럼 챙겨주고 집안일 많이 도와줄게. 남편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니 그동안 고생한 게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단점 없는 남자와 집안이 있겠어요? 어떻게 단점 없는 남자와 집안이 있겠어요?
완벽해 보이는 저희 남편에게도 유일한 단점이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이전 시모가 갑자기 찾아올까봐 걱정되는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해줬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아버지한테 이혼당한 엄마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잘 막아줄게. 당신은 건강관리에만 신경 쓰다가 장모님이랑 아버지한테 손주 안겨드리자. 알겠지? 남편이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걱정을 덜하게 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야무지게 한 행동을 보니 저를 잘 지켜줄 것 같기도 했어요. 저도 남편을 지켜줄 자신이 있어 예쁘게 가정 꾸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친구든 가족이든 단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같이 서로 보완해가며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했으니 생각보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